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정확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가 걸린 수많은 외교, 안보 및 경제 현안들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아내는 일괄 타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북 정상회담 개최부터 하자는 등 전 정권의 기존 대북 정책 입장만 고집한다면 문 정권의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한미관계 역시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정권 스스로 국뽕에 취해 있는 사이에 우리는 백신 확보에 뒤처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충분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 백신, 반도체 문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원칙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맹의 강화,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백신 스와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쿼드 참여와 반도체 배터리 투자 문제 등 양국 간의 많은 현안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정확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도를 넘은 대북 굴종 자세와 대중 경도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악화 일로를 걷던 한미 관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가 걸린 수많은 외교, 안보 및 경제 현안들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아내는 일괄 타결을 해야 합니다. 양국의 진정성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동맹관계를 더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북핵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 없이 대미, 대남 비난으로 일관해온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북 정상회담 개최부터 하자는 등 현 정권의 기존 대북 정책 입장만 고집한다면 문 정권의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한미관계 역시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미동맹은 더욱 삐걱거릴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남북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새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감성적 민족주의나 중국 경도에서 벗어나 자주국가의 강건함과 믿음직한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동시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냉철한 국익 추구 전략 앞에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지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합의를 거칠의 정도로 여기고 실질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미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북한에 다시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 할 때는 대한민국과 먼저 협의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을 이끌어내려면 우리도 그만큼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쿼드 워킹그룹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동맹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술 표준과 국제적 가치 사슬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 이전에 우리의 국익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외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은 우리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차원과 수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경제적 차원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전략적, 안보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 산업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생산 기반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일본에는 반도체 공장을 직접 미국에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겐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한 미국의 동맹이기에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게는 동맹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전 수준의 한미동맹 복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정권 스스로 국뽕에 취해 있는 사이에 우리는 백신 확보에 뒤처졌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는 백신 후진국 신세가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충분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휴대폰 앱을 통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백신은 총 몇 명분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들어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 정권은 작전에도 실패하고 경계에도 실패한 군인 신세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일 협력 문제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장기간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과 중국을 이롭게 할 뿐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졸렬한 행태에서 벗어나 역사 문제와 안보,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중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현 정권이 망가뜨린 한일 관계를 임기 내에 정상화 시켜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회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균형 외교라고 칭하며 국익을 위해서라고 미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핵 비대칭 상황에서 확고한 동맹 없는 평화는 굴종의 유예에 불과하며 그 끝은 국제적 미아 신세나 폭력에 대한 종속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줄타기로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줄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유형 대표팀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 결과는 해방 후 첫 한일전 대승이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 백신, 반도체 문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와 의지로 정상회담에 임하시겠다면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저는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